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서버가 0.1초 단위로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만드는 건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알고리즘이 딱 3초짜리 가짜 영상 하나에 속아 넘어가면서 시작합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오늘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딥페이크 금융 테러가 만들어내는 글로벌 뱅크런의 전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때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전 9시 28분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을 2분 앞둔 시각입니다. 시장은 잔잔합니다. 전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고 투자자들은 여느 때처럼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29분 12초, X의 한 무명 계정에서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화질은 완벽했고 음성의 억양, 미세한 손짓, 넥타이의 흔들림까지 진짜와 구분이 불가능한 영상, 바로 미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비상사태에 따라 긴급 기준금리 5%포인트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는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현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영상의 진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읽어낸 존재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 깔린 초단타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들, 이른바 HFT 시스템은 뉴스 헤드라인과 SNS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스캔하면서 매매를 결정하는데요. 이 봇들에게 사람이 보기에 가짜 같다는 감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텍스트와 패턴만이 있을 뿐이죠. 영상이 게시된 지 단 0.1초 만에 전 세계 알고리즘들이 일제히 연준 긴급 금리 인상을 팩트로 인식하고 국채와 주식, 원자재 시장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초대형 매도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평온했던 화요일 아침은 끝났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존재, 알고리즘이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거짓말, 딥페이크에 속아 넘어간 그 순간부터 말이죠. 영상이 유포되고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듭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개장 4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거래가 15분간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재개장 후에도 매도세는 멈추지 않았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14.7% 폭락. 이는 1987년 블랙먼데이의 낙폭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진위 확인이 아무리 빨라도 너무 늦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드가 공식 성명을 내고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통해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다라고 밝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7분. 하지만 그 47분 사이 이미 알고리즘들의 매도 주문은 실제 자금을 움직였고요. 그 매도가 다시 다른 알고리즘의 매도를 유발하는 캐스케이드 효과를 일으킨 뒤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팩트체크가 나온 후에도 그럼 진짜 위기가 뒤따르는 건 아니냐는 공포 심리가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디지털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과거처럼 은행 앞에 줄을 설 필요조차 없이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중소형 지역은행 3곳이 하루 만에 위중성 위기에 처합니다.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미 풀려버린 공포는 되돌릴 수 없었던 건데요. 이것이 바로 초연결 금융 시스템의 역설입니다. 진실보다 공포가 항상 더 빠르다는 것. 금융시장의 충격은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실물 경제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신용 경색이었습니다. 금리가 실제로 오르지 않았음에도 시장의 불안 심리 속에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일제히 높였고요.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은 평균 2.3%포인트 급등합니다. 자금 경색은 곧바로 공급망으로 번지는데요. 운송과 물류 기업들이 신용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시아발 컨테이너선 예약이 급감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정밀 부품 수급에 의존하던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줄줄이 가동을 멈춥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고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만 한 달 사이 임시직과 계약직을 중심으로 약 4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팬데믹 초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계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자산 가치는 주식 폭락으로 증발했는데 공급망 마비로 인한 품귀 현상 때문에 생필품 물가는 오히려 치솟는 자산 디플레이션 속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가짜 영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것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었고요. 누군가의 월급 봉투를 얇게 만드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시장의 패닉 자체는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남긴 상흔은 훨씬 더 구조적이었고 훨씬 더 깊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었는데요. 각국 금융당국은 일제히 서킷 브레이커 재설계 및 AI 매매 검증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게 됐고, 특히 뉴스와 SNS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매매를 결정하던 상당수 알고리즘 모델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잠정 운용 중단 명령을 받습니다. 동시에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딥페이크 콘텐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워터마크, 출처 인증, 기술 표준을 앞다투어 의무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짜 영상 하나가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인증 산업에 새로운 골드러시를 만들어낸 셈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탈중앙화된 정보에 대한 취약성이 늘어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공식 발표 채널을 정부 인증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논의에 예상치 못한 추진력을 더하게 됩니다. IMF는 이번 사태로 인한 전 세계 GDP 손실을 약 1조 2천억 원 달러 규모로 추산했는데요. 숫자로는 설명이 되지만 그 이면에 남은 건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을 더는 믿을 수 없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물론 가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고 부디 영원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만큼은 결코 가정이 아닙니다. 기술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우리의 속도보다 그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알고리즘의 속도가 이미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앞질러버린 세상. 어쩌면 다음 위기는 전쟁도 팬데믹도 그 이후도 아닙니다. 금리 인상도 아니고요. 물론 3초짜리 영상 하나에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